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규제를 규제한다 책의 그 개요 부분을 두 편의 동영상으로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제 책의 순서에 따라서 뭐 때로는 좀 바꿔서 각 주제를 갖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 규제를 규제한다 개요 두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규제는 매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특히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법안의 대부분이 다 규제죠. 규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규제는 쏟아지고 있는데 규제 개혁, 규제 개선 이건 뭐 굉장히 선심 쓰듯이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정부는 우리 정부 국회는 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착각을 하죠. 정부가 슈퍼맨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기대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아마 우리 사회에 큰 이제 세미나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 산업연합회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나라들을 견주어서 규제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을까 이게 해봤더니 규제 개선이 아니라 규제를 만드는 것. 근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만들어야 100개, 100개도 많이 만든다고. 법안? 법안. 규제 법안 같은 거. 우린 몇 천 개 아니에요? 우리는 1000여 개로 이제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 제대로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언론에 이런 말 하죠. 국회의원이 드디어 일 좀 했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뭘 해줘야 된다는 마치 임금님한테 뭐 바라듯이 우리는 그런 게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엄마 아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한테 시켰던 모든 일들이 다 정당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사실은 1000여 개 정도 되면 물론 되게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이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같이 얘기 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요?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국민의 대표로 선거로 이제 뽑히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뭐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제 덜어주고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좀 다가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슈퍼맨 정부를 원해? 그럼 내가 슈퍼맨이 돼줄게. 그럼 이제 법을 네가 원하는 건 A, 네가 원하는 건 B, 네가 원하는 건 C. 내가 다 만들어주면 표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선거는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당선됐어. 그러니까 당선되려면 여기저기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법안은 생기는 거고 그 법안이 대개 어느 한쪽에 이해만 올려주는 그런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슴 아픈 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처럼 이제 갑자기 전사처럼 나타나서 이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개요 두 편에서 얘기했던 그 민식이법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그렇게 물론 이제 급하니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대표적인 게 보험에서만 좋은 일이 생기고 실제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조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규제들이 사실은 더 우리가 좀 약간 골치 아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어버리는 게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왜냐하면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규제잖아요. 어쨌건. 그렇죠. 그러면 아유, 목적은 굉장히 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규제가 해봤더니 이거 보험회사만 혜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오히려 민식이법을 와해시키는 방식의 어떤 행태도 만들어지고 민식이법을 와해시키는 뭐 스쿨존 우회를 기능을 주는 내비게이션도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우리 민식이법 이제 내려놓고 조금 더 좀 조정해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야, 너 이제 어린이 보호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넌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붙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표가 되게 중요한 국회의원들은 이 규제를 만들 때는 심각한데 고칠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표 날라가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저 법을 만들더니 그걸 네네. 완화하려고 그래? 이런 네. 좋은 글씨를 붙일 수 있을까 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규제를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면 만들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따져봐야 된다, 꼼꼼하게. 영양 분석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규제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굉장히 드물고 예. 국회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네.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정한 자원을 예. limited resources라고 그러죠. 희소한 자원을 배분배를 초래하는데 사실 그렇게 규제를 막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 재분배 문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장 극단적인 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 같아요. 환경 오염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회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죄가 엄청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예, 예. 하루아침에 저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파괴자로 되니까 네. 고민될 것 같아요. 본 네. 그 사장님들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사회를 잘 지키는 거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네. 뭐 막 함부로 막 네.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할 그렇죠. 거를 그런 빨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네.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회용품을 만드는 사람 환경 파괴자로 되니까 뭐 그렇게 규정이 되죠. 사회 문제는 그렇게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다뤄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그래서 질문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사실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규제를 만드는 분들이 최대한 조심해야죠.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시 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례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했던 한 4년 전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전환법 들어보셨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긴 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전기용품 및 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예, 그래서 전환법으로 알려져 있죠. 전환법이에요. 예. 그냥 전자, 안자 해서 예, 하는데 근데 이 두 법이 원래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런 게 있었고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생활용품이 있고 전기용품이 있는데 안전관리를 따로 하던 법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전기용품은 상대적으로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생활용품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옷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옷은 인증을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전기용품은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법을 합치면서 이 두 개가 다 인증을 받는 걸로 이제 되어버린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은 우리 많은 식기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예. 애기들 왜 뭐 이렇게 빨고 뭐 빨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생활용품이 예, 되죠. 예. 그거 다 인증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분들을 보면 청계천이나 동대문 같은 데서 이 옷 만드는 이제 이런 분들은 철철이 새로운 옷을 계속 디자인해서 내놓거든요. 그렇죠. 동대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죠. 그 단추도 다 이렇게 새로 박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증을 건건히 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근데 당시에 국회의회에서 이거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교수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예, 안 했을 거고. 이게 당시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두 법을 합쳐가지고 간소화시키는 법이네. 그러니까 간단하네. 공청회 패싱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두 법을 통과된 거예요. 합치니까.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진짜 공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1 더하기 1이 11이 될 수도 있는데 예. 1 더하기 2를 해서 하나로 합쳤으니까 예. 야, 그 업자들은 훨씬 사업자들은 편할 거 아니야. 예. 심플리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재밌는 사실이 이걸 왜 공청회를 안 했지? 공청회를 하면 오셨겠죠, 관련된 분들이. 그러면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영향평가도 패싱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예. 저도 지금 그 외우다시피 했어요. 너무 어려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쳐지니까 생활용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됐던 것이 예. 합쳐버리니까 다 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본 거죠. 국회에서는 두 법을 합치니까 오히려 법령을 간소화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한 거야. 특히 이렇게 이제. 규제개혁에서는 법령 간소화하면 접수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뻔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제가 들으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그걸 들여다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합쳐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예.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업자들을 부르고 영향 평가를 할 때 공청회도 하게 되는데 예. 합쳐지니까 좋은 거니까 예. 공청회도 생략하고 예. 중소기업 영향 평가도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적으로 뭐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공청회도 새로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이 전환법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이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이 관련된 분들이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업은 그 생업대로 하면서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썼단 말이죠. 엄청난 예, 이분들이 그러면 겪었을 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 사업에 지장을 받아서 손해를 본 부분은 도대체 누가 이걸 해줄 거냐? 그럼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쉽게 지나가더라. 물론 이제 꼼꼼히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국회나 특히 정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만들 때 정말 제대로 보는 걸까?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호구 교수님 배대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뭐 전화번호도 남기시면 이호구 교수님이 직접 통화도 해서 의견도 아마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의견 많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규제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편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